네, 안녕하세요. 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오류로 인해서 카메라가 이번 주에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1교시에는 저희가 인지 발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 인지 발달, 이제 첫 번째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두 번째 비고치키의 인지 발달 이론, 세 번째 삐아제와 비고치키의 이론의 비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삐아제는 이제 우리가 인지 발달에서 이제 첫 번째 감각 운동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주로 감각 운동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삐아제는 이 시기를 감각 운동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감각 운동기는 출생 후부터 대략 2년 동안 지속되고 영아들은 이 시기에 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기관과 행동하는 운동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흙에도 관심을 보이고 만져보려고 하고 물속의 돌멩이도 직접 만져보며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 운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반사 활동만 보이지만 감각 운동기가 끝나는 생후 2년 정도가 되면 다양하고 복잡한 감각 운동적 도식이 가능해지며 목적이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운동기의 변화는 반사 운동기,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기, 그리고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 그리고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 네, 그쵸. 그리고 3차 순환 반응기, 정신적 표상기 등으로 6개의 하위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감각 운동기 하위 6단계 중에서 이제 반사 운동기는 출생에서 1개월까지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하위 단계 1단계로서 출생 후에서 한 달의 기간에 해당되고요. 이때는 영아가 보여주는 행동이 반사적입니다. 영아는 젖찾기, 빨기, 잡기 등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반사 도식을 사용해서 외부 세계에 적응을 해 나갑니다. 대표적인 반사가 빨기 반사인데요. 영아는 입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빠른 행동을 보여주고요. 빨기 반사, 잡기 반사 등은 외부 세계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발달하고 인지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1차 순환 반응기입니다. 1에서 4개월이고요. 우리가 감각 운동기 중 하위 2단계로서 1에서 4개월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때 영아의 관심은 외부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있고 자신이 한 우연한 행동이 재미있고 만족스러우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영아는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빨기, 잡기와 같은 감각 운동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영아의 행동은 외부보다는 자신을 향해 있으므로 1차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순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아가 만약에 손가락을 빠는 게 만족스러우면 손가락을 계속 입에 넣고 빠는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2차 순환 반응기입니다. 4에서 8개월이고요. 영아의 관심이 자신의 신체 외부에 있는 대상과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아는 앉을 수도 있고 손을 뻗쳐서 사물을 잡을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아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보다는 주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 범위가 외부 세상으로 확대되고 행동이 이제 일으키는 변화에 따라서 흥미를 가지고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2차 순환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딸랑이를 건드려 보고 나서 이 영화는 놀라움과 재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계속 즐기기 위해서 계속 딸랑이를 반복해서 건드립니다. 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한번 또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딸랑이를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의도성의 표출로서 영화의 행동에서 의도적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입니다. 이 시기는 네 번째 단계로서 이제 8에서 12개월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자신의 신체보다는 주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전에 획득한 도식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행동들이 협응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2차 순환 반응의 협응기라고 합니다. 네, 영아는 이제 기존의 도식을 위해서 목표 성취를 위해서 협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아의 행동이 조금 보다 의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영아가 원하는 곰인형이 토끼 인형 아래에 있으면 이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토끼 인형을 치워버리는 행동을 보여주죠. 그리고 장난감 집기와 방해물 치우기라는 두 가지 도식의 협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주요 특성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 영속성이란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영화는 흥미로운 물체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 영화는 눈앞에서 물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물체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 물체를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8에서 12개월. 대상 명속성, 네. 저희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그쵸. 그 물체가 없어진 것을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12개월 정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감각 운동기에 이제, 5번째, 그쵸. 3차 순환 반응입니다. 5단계로서 12에서 18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영화가 단순한 목적을 지닌 반복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걸음마를 하게 되면서 대상과의 접촉이 용이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화는 보다 더 적극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기의 영화는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눌러 연주하기도 하고 숟가락이나 연필, 막대기 등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서 두드리는 시도를 해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위치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그 떨어지는 상황을 관찰해 보기도 하죠. 네, 이제 6단계, 그쵸, 6단계로서 18에서 24개월입니다.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이제 우리가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한 후에 행동을 합니다. 지연 모방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5단계까지는 신체를 이용한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이제 인지 자금이 가능했지만 이제 영화는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그려내는 정신적 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행착오적 시도보다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한 이후에 행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 표정이 가능해지면서 이제까지는 불가능했던 지연 모방도 가능해집니다. 지연 모방이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특정한 행동을 목격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행동을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돌봐준 것처럼 인형을 돌봐주거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목격한 영화가 다음날 인형을 가지고 의사놀이를 하는 것, 친구들이 욕하고 싸우는 것을 듣고 며칠 후 화가 났을 때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연 모방이 가능한 것은 영화가 기억 속에서 저장하고 후에 인출해낼 수 있는 심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조작기입니다. 피아제는 유아기를 인지 발달의 전조작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유아는 사고는 빈논리적이며 아동기가 되어야 논리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조작기는 2세에서 6세, 7세까지 이제 되며 언어와 상징 같은 표상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한다고 하죠. 전조작기 유아의 개념 획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 활동과 신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언어 활동과 신체 활동을 통한 경험인데 전 조작기가 상징 도식이 활발하게 이제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이들은 상징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아는 사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사탕을 떠올리며 침을 꿀꺽 삼킬 수 있습니다. 유아의 사고는 정신적 표상기에 시작된 이러한 표상적 사고가 능력이 생기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신체를 이용한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인지작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유아는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그려내는 정신적 표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는 냉동식 문을 열지 않고도 아이스크림을 말하면서 차갑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의 특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아가 상징적으로 사용한 실제 눈앞에 없는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은 이전에 관찰했던 것을 모방하거나 인형이나 물건을 사람으로 상상하고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가상놀이를 하게 됩니다. 유아는 병원놀이, 시장놀이 등 가상놀이를 할 수 있게 되고 돌멩이를 음식이라고 하면서 상을 차리고 먹는 신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상놀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자주 발전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유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한 후에 행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직관적 사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관적 사고는 사물이 여러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지 모르고 현재 지각되는 어느 한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현저한 지각적 특성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아는 귀신 가면을 쓴 엄마를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한다. 그쵸? 겉모습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겉모습이 곧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아들에게 먼저 고양이를 보여준 다음에 게이타를 쓴 고양이를 보여주고 이것이 무슨 동물인지 물었는데요. 3세는 모두 이제 겉모습만 초점을 둬서 개라고 했고 4, 5세는 이제 고양이가 개로 변한 것은 믿지 못하지만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죠. 6세가 돼서 유아는 개처럼 보이는 이제 고양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산타클로스의 복장이 이제 선생님이 나타나 이제 우리가 선물을 주면 5세 이하의 유아는 정말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제 지연 모방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연 모방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표상적 사고와 또 다르게 네, 우리가 모방의 형태를 뜬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심하는 사물의 한 가지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중요한 특성들은 간과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겠죠. 유아는 이제 어떤 상황을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논리적인 결론을 이뤄서 우리가 중심하는 직관적 사고, 자아 중심성의 특징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전 조작기입니다. 네, 전 조작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조작기 보존 개념. 네, 보존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존 개념은 이제 직관적 사고와 분류는 보존 개념의 실험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존 개념은 물질의 모양이나 이제 위치가 변하여도 물질의 속성은 동일하다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쵸?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C를 봤을 때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많다고 느끼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동일성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변해도, 그쵸? 네. 변화되기 이전과 동일한 생각이라는, 이제 동일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물체의 모양이 변하더라도 그 물체는 모양이 변하기 이전과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결국 질량의 변화는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역성은 머릿속에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양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가역성입니다. 그리고 상보성은 동시에 여러 차원의 차원을 볼 수가 있어서 한 가지 차원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른 차원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를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로 상쇄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 이제 A와 이제 사진에서 컵의 넓이와 넓은 것에서 좁은 곳으로 변화했지만 컵의 높이도 동시에 짧은 것에서 높은 곳으로 변화했으므로 컵의 넓이와 넓이의 변화가 높이의 변화로 보상되었다는 것이 상부성입니다. 네. 네, 전 조작기의 분류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류라는 것은 우리가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고 사물이나 사건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크기와 색깔이 다른 삼각형, 원형, 사각형의 도형을 제시해주고 분류해보라고 과제를 주면 유아는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합니다. 사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모양, 색깔, 크기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유아는 분류 기준의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는 색깔에 따른 분류, 모양에 따른 분류 등 단일 속성을 기준으로 한 단순 분류는 가능하지만 빨간 원, 파란 삼각형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고르는 복합 분류는 7에서 8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자신의 장난감을 분류하는 일은 자신에게 친숙한 사물에 대한 분류는 비교적 일찍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분류라는 것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어, 단어의 의미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림 이제 4-2에 보시면 그쵸?
네, 그림 4-에 보면 우리가 범주화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범주화는 전체는 부분보다 크고 상위 범주는 하위 범주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목화 개념이 없는 전 조작기의 유아는 5명의 남자아이와 2명의 여자아이로 구성된 놀이반에서 아이들이 많니? 남자아이들이 많니? 라고 물으면 남자아이들이 많다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이제 아동기가 되면 아이들한테 남자아이들의 상위 개념임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더 많다고 대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이 시기에 유아에게 파란 꽃 4송이하고 노란 꽃 12송이를 그려진 카드를 제시하고 꽃이 어떤 꽃이 많은지 노란 꽃이 많은지 네,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전 조적계의 유아는 노란 꽃이 많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에서 5에서 7세 아동의 50% 이상이 색깔이나 형태의 지각적 속성에 의한 직관적 사고에 의해서 범주와 조작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피아제는 7, 8세경에 직관적 사고에서 벗어나 분류와 범주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고 이제 어, 주장을 하였죠. 그러나 이제 피아제 이후 이론가들은 친숙한 물체나 과제로 항목의 수나 지문의 형태 등을 최적화하여 제시하면 범주할 수 있는 능력이 4에서 6세경에 획득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것 또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아중심성입니다. 전 조작기의 또 다른 특성인 자아중심성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등이 자신과 동일하다고 믿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중심화의 한 현상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시기의 유아는 자신이 제일 아끼는 장난감을 엄마도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믿으며 엄마의 생신 선물로 이 장난감을 주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피카츄. 내가 피카츄를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피카츄를 좋아할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도 피카츄를 좋아할 거야.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삐아제는 이제 전 조작기의 유아의 자아 중심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산 모양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전 조작기 유아를 A 위치에 앉히고요. A 위치에 여기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인형을 C에 앉힌 후에 여기에 앉힌 이후에 네, 그쵸. 유아에게 산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죠. 그리고 유아에게 세산의 여러 가지 측면 사진을 보여주고 인형이 보이는 쪽의 산 모양을 사진에서 이제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5세는 자신이 보이는 쪽에 이제 사진을 집었고 6에서 7세는 자신이 보이는 쪽의 산 모양과 인형이 보이는 쪽의 산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정확한 산 모양을 집어내지는 못했죠. 이것은 이제 전 조작기의 유아들이 자신의 이제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고 타인의 위치에서 보이는 사물의 모습을 추론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는 다른 자리에서 보는 산 모양이 자신이 보는 산 모양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를 탈중심화라고 합니다. 탈중심화가 된 이제 유아가 타인의 위치에서 보는 산의 모습을 정확하게 추론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 자아중심성은 유아의 언어에서도 나타나죠. 유아는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이해하는지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의미 전달이 안 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집단적 독백이라고 합니다. 집단적 독백은 유아가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 아주 잘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대화 내용을 들으면 실제적인 상호작용이나 대화 없이 각자 자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은 잘 안 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집단적 독백입니다. 네, 이 외에도 유아는 전인적 사고, 인공론, 물알론의 이제 사고의 특성을 이제 어, 배웁니다. 그래서 전인가적 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 추론 능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비논리적이고 주가적인 인과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유아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가깝게 일어난 사건들을 관련 짓거나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거죠. 유아가 만약에 동생이 아프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것을 자신이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묘지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묘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이는 묘지가 죽음을 결정짓는 원인이라고 추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는 늘 반복되어 잘 알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과 주제에 대해서는 부모와 대화할 때 인과성 사고를 보여주었다고 보고가 됩니다. 항상 이 닦고 손 씻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유아는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썩고 손을 안 씻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인공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고가
인공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와 달이 만들어줬다고 믿으며 꽃은 사람들이 보라고 예쁘게 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랄론은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사고로서 유아는 인형을 때리면 인형도 아프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물과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랄론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사물을 생명이 부여하다가 4세 이후에는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6세 정도에는 자동차, 태양 등 움직이는 것에만 생명을 부여하고 점차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만 생명을 부여합니다. 이후 학령기에는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입니다. 네, 아동의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렇죠? 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피아제는 교육 목표가 지식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조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능동적인 학습자죠. 그래서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주입식 교육 대신에 이제 우리가 네, 그쵸. 아이가 직접 실험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흥미를 자극하고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죠. 부모가 교사는 꽃을 꺾어주는 게 아니고 꽃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주고 부모가 설명하며 다그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인지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많은 자극 또한 영유아 인지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해서 배운다면 교사가 동물에 대해서 책을 읽어주거나 이제 설명해주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직접 보고 그렇죠? 만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에 대해서 배운다면 말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의 크기나 냄새, 울음소리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때 부모는 이제 교사로서 주어진 과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고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기회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네, 아이가 자신의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시간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이는 나름의 이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가 있지만 그 틀이 성인의 사고의 틀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인지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지적 공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적 공감이란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의 인지 수준에서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오른손을 들게 하고 싶다면 오른손 드세요 하면서 왼손을 들어야 하고, 그렇죠. 아이는 선생님이 든 손이 보이는 대로 동일한 방향의 손을 들기 때문입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발달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선행 압승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육 현실은 더 빨리 더 많이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유아기부터 한글을 익히고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학습지를 풀어 나갑니다. 그리고 불구단을 암기시키는 부모도 있겠죠.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이런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유아의 학습적 대립 전략을 활용합니다. 피아제는 영유아가 새로운 자극으로 인지적 불평형 상태에 놓이면 동화와 조조를 통해서 평행 상태를 이루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네. 네, 피아제 인지 발달의 이제 비판점입니다. 전 조작기 유아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유형의 인지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발달 단계가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제 유형에 따라서 영유아의 인지 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보존 과제에서 질량에 관한 과제는 구체적 조작기 아동이 이제 해결할 수 있으나 수에 대한 과제는 이제 전 조작기 유아도 성공할 수 있고 부피에 관한 과제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사전 지식과 경험이 피아제가 제안한 것보다 그들의 논리적인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과학자여서 항상 실험을 접했던 아이는 이제 농촌에서 자란 아이보다 고정 개념 실험을 한다면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 발달은 영유아의 선행 경험과 주위 환경 영향을 많이 받지만 피아제는 발달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 이제 환경보다 생물적 성숙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아제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영향력을 간과했죠. 그렇죠. 그러나 사회와 문화는 영유아의 경험, 가치, 언어,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이제 우리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비판점과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의 전 조작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행에 대한 네 단계별 이제 이분들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지 발달에 이제 우리가 비판점, 그리고 인지 발달의 교육적 시사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3교시에는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과 그중에서도 이제 3번에서는 이제 비고츠키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